네, 10시 반이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교육의 봄이 기업 채용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 537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시행한 채용에서의 출신 학교, 학벌이라고 하죠. 그 스펙 영향력 인식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연구사업팀장 안상진입니다. 기자회견 문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출신 학교, 그 학벌 스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또 반영하고 있다면 왜 출신 학교 학벌 스펙을 보려고 하는지, 즉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그리고 출신 학교 학벌 스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이번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인사 담당자를 이제 무려 537명 이상 확보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매우 높였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채용의 전 과정과 대안 도구까지 다양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서 인사 담당자의 학벌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한 게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경력 부분만 교차 분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인사 담당자가 경력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이 워낙 많아서 분석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분석 결과 및 재원 발표는 이번 연구를 설계부터 분석까지 진행하신 이제 두 분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진 이제 선임 연구원이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김선희 책임 연구원이 이어서 분석 결과를 마무리한 다음에 재원까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봄 연구원 김현진입니다. 분석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확인하여 채용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3쪽의 표 1, 그림 1과 같이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채용평가에 참고하는 정도로 반영한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극 반영한다는 응답과 참고하는 정도로 반영한다는 응답을 더한 출신 학교를 채용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은 74.3%에 달했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입장은 25.7%에 불과하여 출신 학교가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2와 같이 3페이지의 표 2와 같이 업무 경력별로는 3에서 5년 미만 76%, 5에서 10년 미만 76.7%, 10년 이상 86.9%로 채용에서 출신 학교를 반영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인사 담당자들은 25.5%가 적극 반영한다에 응답하여 전통적인 학벌주의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들이 출신 학교를 채용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편이다와 더하면 반영하지 않는 입장의 응답값은 74.1%에 달합니다. 낮은 연차의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출신 학교를 평가에 미반영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전통적인 채용 관행이 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출신 학교를 확인하여 주로 어떤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 4페이지 표 3과 같이 채용 시에 주로 활용한다는 인사 담당자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14.3%, 배치 13.3%, 활용하지 않음 12.8% 순으로 응답값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 영역은 응답 수치가 비슷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의 12.8%를 차지하는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값도 적지 않아 출신 학교를 중요시하는 관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에서 5년 미만, 5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출신 학교 활용이 채용 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들은 활용하지 않음의 6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했습니다. 아래 표 4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입직한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고경력자가 되면 인사 영역에서 출신 학교를 활용하지 않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채용의 어느 단계에서 확인하나요? 라는 물음에 대해 5페이지 표 5와 같이 서류 단계에서 지원자 출신 학교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용 전 과정에서 확인한다는 응답도 13.1%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인사 담당자들은 확인하지 않음에도 14.2%로 응답하여 적지 않은 응답값을 보여줍니다. 채용의 과정에서 여전히 출신 학교를 확인하는 관행과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 경력별로는 3에서 5년 미만, 5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인사 담당자는 서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출신 학교를 확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는 확인하지 않음에 가장 높은 응답을 했는데 그 값은 무려 75%로 나타났습니다. 표 6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결과는 앞서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 65.1%가 인사 영역에서 출신 학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번째로 출신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6페이지 표 7 그림 2처럼 그림 2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에 21.6%로 가장 높은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고 정확한 학습 능력에 기반한 업무 수행 능력이 18.5%를 받아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출신 학교를 보는 이유로 책임감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같은 업무 역량을 꼽지만 출신 학교는 개인의 태도나 학습 능력을 직접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가정 배경, 사교육 접근성, 입시 제도의 유불리 등이 누적된 산물이며 동일 학벌 내부에서도 책임감과 성실성, 학습 역량의 편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출신 학교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노력과 준비 과정을 간과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우 그 노력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경력별로는 8페이지 표 8과 같이 3에서 5년 미만, 5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인사 담당자들은 모두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에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로 출신 학교를 통해 업무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려는 그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들은 출신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요소가 없음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낮은 연차의 인사 담당자들은 출신 학교가 가진 후광을 보지 않고 다른 역량으로 지원자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업들이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역량의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출신 학교를 대신하여 이러한 요소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 혹은 비기술 솔루션이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값이 71.1%로 가장 높았고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값은 23.3%, 이미 사용 중이다라는 응답도 5.6%를 차지했습니다.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 총 76.7%는 출신학교 대체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지원자의 배경인 출신학교를 확인하는 것보다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표 10을 보시면 업무 경력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년 미만은 48.1%, 3에서 5년 미만은 72%, 5에서 10년 미만은 80.5%, 10년 이상은 87%로 출신학교 대체 솔루션에 대해 긍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미만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부정적 입장에도 51.9%가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채용을 이미 진행하고 있어 출신 학교 대체 솔루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는 2025년 12월 재단법인 교육의 봄이 시행한 청년 구직자 1,00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2.8%가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현실의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채용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7종 1항은 제재 항목이 없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부 기업의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벌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손쉬운 평가 기준으로 남아 공정한 기회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역량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통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신학교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수집,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적 장치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모든 청년 구직자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공익적인 개입입니다. 학벌이 아닌 실제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이제 3년 미만이 왜 이렇게 차이가 좀 크지? 요번에 좀 저희가 교차 분석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좀 세 가지 요인들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채용에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학벌 중심의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카피하던 중심의 그 정도의 역량으로 갖춰졌다면 이제는 이제 기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어떤 창의력 그리고 이런 다양한 좀 직무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채용의 시대적 변화들이 분명히 이런 변화들의 한 가지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채용은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뭐 일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턴제 같은 부분들 또 문제 해결 같은 그리고 뭐 설문이라든가 뭐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한 3년차 미만, 경력 미만의 그 인사 담당자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들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지원하는 도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대체 솔루션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굳이 학벌이라던가 출신 학교로 볼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분석해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인해서 그 변화들이 좀 있다는 전반적으로는 우울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았던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첨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질문 좀 들으시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라는 질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EBS 나오는 거죠? 네, EBS 금창호 기자입니다. 그 방금도 대체 솔루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체 솔루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출신학교 스펙을 좀 안 보겠다,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응답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좀 대체 솔루션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기업들 보면 이전에 조사하셨던 것들 보면은 몰라서 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도구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어떤 도구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경험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출신 학교를 보지 않고 지원자 역량만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제 평가하는 솔루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무과제 기반 평가나 경험 역량, 중심 평가, AI 기반 역량 분석 등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출신 학교가 아니라 이제 실제 직무 수행 가능성을 보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기업이 잘 몰라서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미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적용 중인 사례도 있고요.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확산이나 제도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고용노동부도 이런 학벌 중심 출신 학교 중 이런 거 보는 이런 채용보다는 공정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능력을 보라라고 이제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NCS 기반해서 그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동안은 좀 이제 그런 걸 좀 뭐라 그럴까요? 지원하고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솔루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질 것이고 또 고용노동부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NCS 기반 채용 솔루션 연수 프로그램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이런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행을 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는 일들에 대한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민간 기업의 경우에 지금 이 채용 솔루션, 대안 솔루션을 제작하고 유통해서 판매하는 이 생태계가 상당한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들께 내려가실 때 저희가 그와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한 권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그 궁금한 것은 기자는 아닙니다만 그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실 때 그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 스펙을 74.3%가 적극 반영하고 참고하는 정도의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그 인사 담당자 개인에게 그렇게까지 출신 학교를 채용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절반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74% 정도 되는 분들이 채용 시 참고한다 적극적으로 아니면 참고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뭐 개인적으로는 출신 학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퍼센트가 절반이나 된단 말입니다. 74.3%가 갑자기 50%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채용 담당자들의 그 의식 속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학벌 중심의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의 관행과 방침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판단을 넘어서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행이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개인적으로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지침과 그런 채용 방침에 따라서 지원자를 볼 때 이제 출신 학교 점수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스펙을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 출신 학교가 직무 역량, 직무 수행 관점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 설문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채용 문화를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다다익선 같은 있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에 저희가 발표했던 걸 보면 분명히 뽑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직무는 2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거기다 10가지를 더 해가지고 13가지를 그냥 보는 거죠. 관행적으로. 다 왜 그걸 물어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오버스펙 1위 국가가 된 요인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 부분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 보는 걸로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또 있으면 또 좋지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계속 그런 스펙들을 메꿔 나가려고 하는데 과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번 문항,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 경력별로 봤을 때 3년 미만이 70%에 가까운 인원들이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연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한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색깔 표시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3페이지의 표 14를 보시면 이들의 그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절대적인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차가 낮았던 3년 미만의 친구들 같은 그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74점 몇 프로 정도가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거라고 하면 88.9%더 높은 비율로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차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영할 필요성이 더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 요소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조금 더 이제 채용 과정의 절차가 채용 과정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전 연차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좀 더 출신 학교보다는 역량을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질문 혹시 더? 네. 안녕하세요. 중앙경영 김양미 기자라고 하고요. 이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방지법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게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법률이라는 거를 이제 큰 의미에서 동의를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하고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떤 직무에 따라서는 전공,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전공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무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출신학교는 아니더라도 전공 같은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기업에서 그 전공에 준하는 어떤 지표를 개발하거나 뭐 인적성 검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전공 정도를 확인하려면 학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 졸업 증명서를 내야 되니까 서류 단계에서 그런 정도로 약간 실무적인 차원에서 약간 불편함과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무 연관성이 큰 경우, 예를 들면 전공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좀 곤란해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제 대체 솔루션이 있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직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험적으로 학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무 연관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체 솔루션으로 뽑았을 때 그 대체 솔루션이 실제로 그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에 좀 역량이 그러니까 그 검증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앞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지표를 대체 솔루션을 만들려면 그거를 중소기업 같은 경우 30인 이상이 적용이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도 필요할 거고 검사의 어떤 그런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일률적으로 법을 먼저 제정한다고 기업이 다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약간 이제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물론 이게 설문조사 결과와 당장에 맞닿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조사가 되면, 그러니까 방법 재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이 채용에서 너무나 차별적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합리적 이유 없이 우리 채용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성별이라던가 출신 지역이라던가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이런 거와 함께 출신 학교와 학력을 거기다가 넣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그 차별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 제정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 조항이 지금 너무 뭔가 실질적 제재가 없다 보니 그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적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공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얘기 나온 게 연구직 같은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 이유가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게 이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학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그게 출신 학교를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또 온도가 있습니다. 출신 학교는 이제 어느 학교, 어느 교수, 어느 랩실을 나왔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직무 역량, 수행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오히려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카리큘럼이라든가 문제들을 본다면은 그것을 가림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진 모르겠지만 공공 블라인드 같은 경우도 학력과 출신 학교를 안 보지만은 그런 특별한 연구직을 뽑을 때는 연구에 필요한 역량들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다 보면 충분히 출신 학교라든가 학력을 보지 않고도 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부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책이 설계되고 진행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고용노동부에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지 않는 것 쉬운 방법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관행에 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출신학교로 보는 거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 그러면은 솔루션이 지금 부족하다면 당연히 그것들을 더 정교화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출신 학교를 가지고 뽑으면서 생겼던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좀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정교함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직 같은 경우에서도 전공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저희도 인사 담당자들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면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좀 수집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연구직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어떤 특정한 어떤 전공이라든지 어떤 교수 밑에 랩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출신 학교가 보여지는 방식인 거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한을 받더라라고 한 그 경력자 중심의 연구 중심의 기업 사기업 인사 담당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그 학교 혹은 그 랩실의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연구 방향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 넘어오더라도 충분히 조직에 적응하고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 다양성 확보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도 의미 있다고 보았고요. 또 하나 부분은 대체 솔루션의 어떤 신뢰성 부분들도 인사 담당자분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염려되는 부분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실제 이 역량을 이 기술로 정말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개발하는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는 그 과정들이 좀 블랭크로 되어 있다 보니 인사 담당자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기본법이라고 이제 나오게 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고영양 분야로 HR 그러니까 채용 분야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채용 솔루션이나 채용 과정에 있어서 판단할 때 AI 기술을 도입했을 때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채용 솔루션 업체에서도 채용 담당자들 좀 설득할 수 있는 과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사인을 얻었던 게 이렇게 법이 발의가 되니 솔루션 업체에서도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계도기관들이 마련이 되는 것처럼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법이 발의되는 순간 그 이후에 더 대안적인 요소들이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지요? 네, 그 작년 12월에 이제 그 저희가 또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직자하고 청년고직자에게 비슷한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사를 쓰실 때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사 담당자 이렇게 뽑았는데 재직자는 그건 거예요. 이렇게 학벌이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중요하더냐라고 했을 때 인사 담당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청년구직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고통들이 절절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설문조사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또 이번에 기사를 다루실 때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참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뜨겁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